원장님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앤썸 영어 활용 교육을 할 텐데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리고 직접 실험을 해보고 했던 과정들을 통해서 원장님들이 이제 어, 자기 학원의 모델을 만드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원의 유형들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요. 초중고를 다 이렇게 관장하는 가르치는 그런 영어 학원이 있겠는데 이 학원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자 그러면 초등 때부터 고등 때, 즉 대입까지 이렇게 수업 설계를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발음이라든가 생활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뭐 스토리북이나 이런 것들을 읽혀가면서 어, 애들의 어떤 영어의 흥미를 자극한 다음에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넘어갈 때부터 이제 슬슬 이렇게 문법이나 이런 걸 배우잖아요. 영작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앤서니 프로그램으로 대입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장기적인 그런 수업 설계가 가능하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생 수급이 용이한데요. 엊그저께 이제 제가 무슨 카드를 이렇게 배달을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택배 기사가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생년월일 적으니까 학원을 오래 하네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자기도 학원을 했었는데 고등부 전문 학원을 했었는데 나이가 저하고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학원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부를 위주로 하는 경우에 수업에 어떤 특징이 없으면 어때요? 어떤 명성이 없으면은 학생이 이제 더 이상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 초등부부터 하는 학원들은 제 친구가 그 부천에서 학원을 크게 두 개를 했었는데 외대어 학원 두 개를 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는 참고로 상고 출신이에요. 여자 친구인데 초등학교 동창인데 상고 출신인데 그 외대어 학원 두 개를 운영해가지고 지금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학원을 안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학생을 모집하는데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상고 출신이니까 뭐 영어 전공이 아니잖아요. 영어를 못 하잖아요. 직접 강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관리원장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유치부부터 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거 좋은 방법이구나. 그리고 또 제가 그 청주의 모 학원에 특강을 한 두 달 정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학원도 학생이 한 540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생들부터 이렇게 하는데 학생 모집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어, 있는 학원들에서 대입을 전제로 해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전문 학원을 하는 그런 학원들 있잖아요. 원장님들 중에 요즘 가입하는 원장님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중학교 1, 2학년 되면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중고등부를 이제 신설하기를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입을 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설계를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학원을. 그런데 좋은 대학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학부모들의 신뢰도 쌓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신설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 친구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 그래요. 나이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초등부를 이렇게 잘 관리하는 여자 원장님들 보면은 정말 애들을 이렇게 잘 하잖아요. 모집도 잘하고 수업도 잘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중고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면서 다 내버려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신설을 이렇게 하기를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고등부를 주로 하는 그런 학원들도 있잖아요. 이 학원들은 아까 그 택배 기사의 말처럼 학원의 이미지 메이킹이 강력하게 되지 않으면은 정말 택배 기사님처럼 학원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들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써놓은 것은 제가 예시로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고등부, 중3 이상 고등부만 했었는데 보통 그 여름방학 때 한 70명 정도씩 이렇게 와요. 중3이 70명 정도씩 매년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했냐면은, 그때는 이제 학원 이름이 A학원이었는데, 영어는 A라고 해서 6개월이면 끝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엄마들한테 이미지 메이킹을 했어요.
영어는 예의라고 가면 6개월이면 끝난다. 고등부 영어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6개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중3 때 와가지고 중3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겨울방학까지 하면 고등부가 이론이 다 끝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은 계속해서 그 수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전문 학원들은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시로 5개를 써놨는데, 지금 엔서잉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서술형이 강한 학원 또는 영작이 가능한 학원, 그다음에 6개월이면 누구나 내신 1등은 맞을 수 있다, 또는 수능 1등은 무조건 우리 학원으로 와라, 뭐 인서울 대입 전문학원,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슬로건을 해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나 수학 또는 전과목 관리 학원들 있잖아요. 이런 학원들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가입하는 거 보니까. 이런 학원들에서는 지금 영어 수업을 이렇게 개설을 하기를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 프로그램은 디지털 러닝으로 이렇게 관리만 할 수 있게끔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재욱 이사가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이제 수업 그만하고 쉬세요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디지털 러닝으로 관리만, 뭐 관리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리로 이렇게 모든 수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영어 수업을 개설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영어 교과의 주요 영역, 문법이라든가 영작, 그 다음에 뭐 해석, 그리고 수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재와 프로그램이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영어 수업을 개설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런 학원들은 원생 수급이 원활하죠. 기존에 이제 국어나 수학 하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한테 뭐 100%다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뭐 상위권 애들만 한다든지 또는 뭐 희망자만 선발한다든지 해서 원생 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디지털 러닝으로 관리형 수업을 할 때는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위권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학원을 운영하려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학습을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원어원 사용 설명서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 그 지금 홈페이지, 원어원 홈페이지 보면은 자기 학원마다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거 이 상단에 지금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원어원 가이드라고 있죠. 이 부분을 누르면 그 원어원 대표가 김홍현 대표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 사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놀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 모든 프로그램이 하루 저녁만 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이럴 때 하루 날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뭐 학생 등록을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보고 뭐 화면에 뭐 수업이 안 나와요, 뭐 나와요, 뭐 그런 거 계속 지금 단톡방에 올라오시는데 뭐 탓하는 건 아니고, 원하고 학습 설명서를 먼저 이렇게 마스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홈페이지에 가면 엔스비 영어 온라인 프로그램 활용법 해가지고 우리 김재욱 이사님이 전부 다 원하고에서 따다가 이렇게 또 해놨으니까 여기 가서 공부해도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프로그램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원어워 이 프로그램 활용법을 알아야 되겠죠. 학생이 배치하는 방법, 뭐 리포트를 확인하는 방법, 과제를 주는 방법, 이런 거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앤서미 영어 교수법을 좀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학습 매뉴얼을 다 받으셨죠. 거기 보면 학습 코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 학습 코스를 한번 따라하기를 해보세요.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어드밴스드하고 뭐 그다음에 예측 독해하고 뭐 이 정도만 해보면 되겠죠. 그럼 먼저 단어가 있으면 단어 암기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단어 목록이나 그 인쇄하기를 보고서 이 옵션을 이용해서 단어를 먼저 외우고 테스트나 워드 매칭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계별로 한 번씩 선생님들이 싹 해보라, 이런 이야기죠. 시간은 뭐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다음 문법 수업으로 들어가면 수업 시작하기 눌러서 개념 강의를 청취하면서 교재 학습하라 했잖아요. 선생님이 한번 유닛 1만 가지고 이렇게 딱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한 다음에 애들이 메타인지 훈련이 가능한지 스스로 한번 원장님들이 체험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직접 해보세요. 원하고 이제 들어가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하고 이제 개념 체크가 있는데 100점 기준으로 3번 실시해보고 3번으로 될라나 5번 시켜야 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것은 제 기준으로 여러 번 이렇게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보고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또 학생에 따라서 좀 못한 애들은 한 5번 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박성민 원장님처럼 또 이렇게 테스트 기계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는 테스트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학원에 맞게끔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석으로 가면 또 수업 시작을 눌러서 개념 강의 청취하면서 교재 학습하고 메타인지 훈련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문제도 한번 해보고 인쇄를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감을 잡아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쓰기 칸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쓰기 칸은 원래는 이제 연습장에다 쓰면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얘들이 연습장을 안 가져와가지고 맨날 이면지 달라고 뭐 이런다요. 그래서 교재에 아예 쓰기를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재가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원장님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원장님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한번 3번 써보고 3번 쓰는 것이 쓰는 과정 속에서 애들은 뭘 생각하면서 써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면 좋겠죠. 그리고 영작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연습해야 되는데 먼저 원어와 사용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앤서명 영어 교수법을 학습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학습 매뉴얼의 학습 코스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감이 잡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데 물론 뭐 100% 관리용으로만 하는 학원 뒤에서 이제 그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학원들도 있지만은 만약에 학생들이 그 뭐야 어떤 파트를 공부하다가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왜 B 코드가 아니라 C 코드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강사로 쓰고 고용한 그 조교를 이제 만약에 영어 전공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교를 이렇게 관리만 하고 체크만 하는데 그 조교가 학생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원장 선생님이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물론 저한테 보내줘도 되는데 제가 그거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원장 선생님들이 또는 그 강사 선생님들이 이 두 개는 반드시 알고 있었는 게 핵심 이론이거든요. 어드밴스드 전체를 한번 보시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이 영어를 다 아시잖아요. 교수법을 약간 교정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장단점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예측 독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를 한번 쓱 훑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교재가 있잖아요. 뭐 베이직이라든가 코드 독해라든가 그다음 뭐 서술형 모방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나머지 교재는 각 교재의 한 유닛만 이렇게 체험해 보면 됩니다. 한 유닛만 공부해보고 이런 취지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1번하고 2번은 가능한 공부를 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은 거의 공부를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수업을 설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관리형 학원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개인 맞춤형 학원 이와 같은 용어를 이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학생 맞춤형 학원이죠. 이 말은 그 학생이나 어떤 그 비슷한 그룹끼리 이렇게 딱 맞게끔 수업을 설계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진단해야 되겠죠. 이 아이가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 학습 목표가 나오겠죠. 뒤에서 이제 예를 하나 들겠는데 학습 목표가 나오면 어떤 교재를 써야 된다가 나오겠죠.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잡을 건지, 그럼 수업 시간과 기간에 맞춰서 이제 과제는 얼마나 줄 건지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별로, 그룹별로 학습 진행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할 때 그 보통 레벨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들은 레벨 테스트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학생을 상담할 때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하는데 지금 성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중학교 내신은 전부 다 90점 이상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뭐 이런 책을 공부했어요. 그럼 대충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영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애들이 오면은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쭉 엄마하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설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이 책을 끝내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차 학습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업을 설계할 때 그 최종 목표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설명회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영어 수업의 최종 목표는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대비입니다. 즉 대학 입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과 모의고사 주요 지문들을 한 3번 정도 읽어보거나 썼을 때 전부 다 영작할 수 있는 수준. 그 다음에 제가 그 학부모 설명에서 보여줬던 그런 서술형 어법 이런 문제들을 보통 시험에 70% 60% 정도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를 자유자재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단락 이론을 이해해서 모의고사 1등급도 나오고 변형 문제를
이렇게 얼마든지 1등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수업을 설계를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만약에 예비 중학생 3학년 중상위권이 들어왔다고 가정해봐요. 또는 중상위권 그룹이 엄마들이 이제 팀을 짜서 왔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먼저 진단을 해보면 되겠죠. 진단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시험은 항상 90점 이상 맞고요. 그다음에 무슨 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이제 기본 문법이나 단어나 해석 실력이 갖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학교 정도 수준은 갖췄으니까 학습 목표는 고등학교 문법, 해석, 영작, 단어로 이렇게 설정이 되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교재를 어드밴스드하고 예측 복화와 해석 중3-1부터 시작하겠다. 근데 단어를 뭐 많이 외웠다는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를 난이도를 올려주면 되겠죠. 고1로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교재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업 기간은 6개월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원 수업은 주 3회 1일 12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그룹별로 수업을 설계한다면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주 2회로 할지 3회로 할지 시간을 얼마나 할지 만약에 시간이 90분으로 줄어들면 과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예측 복화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수업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그 단어 암기 방식으로 매일 한 유닛씩 숙제를 준다든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2개의 유닛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 맞춤형으로 개인이나 그룹별로 수업을 설계할 때 바로 이런 단계로 하시되 지금 제가 이렇게 참고로 예시로 해놓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만약에 50명이 있다 그러면 50페이지짜리 노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는 비슷한 그룹끼리 이렇게 정해서 어떻게 하고 언제 끝낸다 이런 것을 설정을 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업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모델은 이제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미리 말씀드리면 이 수업의 효과는 영어 실력의 측면에서 수업 효과는 전부 다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지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직강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업이라는 것은 누군가 떠들고 학생들은 듣고 이런 게 이제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직강이 더 효과적이라고 느끼며 입소문을 잘 내줍니다. 자기 주도 학습 같은 경우는 학생 스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좀 느리고 직강을 하면 당연히 그 선생님은 굉장히 재밌는 수업을 해준다 또는 굉장히 친절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소문이 빨리 납니다. 뒤에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일단 자기주도 학습은 완벽한 그 관리형 학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설계해주고 학생이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코치한 대로 자 지금부터 개념 강의 들어 이렇게 하고 개념 강의 다 들으면 와서 구두로 테스트 받고 테스트가 끝나면 가서 메타인지 훈련 끝내고 다시 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대1 직강은 학생 한 명 한 명 그 제가 강의에서 하고 있는 멘트를 선생님이 직접 해주는 거죠. 그다음 그룹 직강은 이렇게 이제 기존에 그 학생이 많은 학원 같은 경우에 중3 상위권 딱 한 그룹을 정해가지고 걔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가 하는 강의를 선생님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플러스 코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쓰는 원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그 개념 강의 있잖아요. 5분 내지 10분짜리 개념 강의를 프로젝트나 그 TV로 대형 TV로 이렇게 보여주고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얘들아 여기서 왜 대수로 문장을 연결하는지 이해가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수업을 하는 거죠. 상당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바로바로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의 연결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이렇게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영어 문장을 연결하면서 그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코칭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우리말과 영어가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이 완전히 똑같이. 그런데 우리말은 토시로 연결하고 영어는 연결 장치를 쓰지 이거밖에 차이가 없는 거야.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그다음 또 강의를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죠. 그냥 혼합 수업은 이런 자기주도 학습과 이런 직강을 혼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자기주도 학습은 재원생이 많고 완전히 주변에 기반을 잡은 그런 대형 학원에 어울리겠죠. 대형 학원은 이제 그 학생 모집이 이미 이미지가 확실하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입소문을 낼 필요가 없고 실력만 올려주면 그거 자체가 어때요? 입소문이잖아요. 그래서 재원생이 많고 기반을 딱 잡은 대형학원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프로그램을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급여를 받는 그런 선생님들을 고용하는 그런 관리형 학원도 이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 급여제 선생님이 월급을 일정액을 받으면서 하는 선생님이 그 직강을 열심히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프로젝트 띄워놓고 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제 강사나 뭐 조교를 사용하는 그런 관리형 학원들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습 효과는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은 보통 상위권 학생이나 고학년 학생들한테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상위권 학생은 당연히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고학년은 당연히 대학 입시에 대한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좀 아시고 제가 다 해본 거니까요. 아시고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우리 학원에, 우리 앤썸에 가입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런 대형 학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소형 학원 있죠. 1인 학원, 소형 학원 또는 학원을 새로 오픈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한 3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은 이 1대1 직강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원들은 이제 보통 지역에서 기반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거나 앞으로 학생을 더 모집해야 되는 학원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 1대1 직강을 원하는 건 권장합니다. 1대1 직강은 뭐냐 그러면 그 원장님이 이제 그 제가 하는 강의 있잖아요. 개념 강의. 그거를 학생 1인을 이렇게 앉혀놓고 학생이 오면 이제 만약에 6명을 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먼저 한 해는 단어를 학습을 하고 있거나 하나는 뭐 예측 복화 공부한 거를 테스트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게 하고 한 학생이 오면은 그 학생을 이제 명사절 대절을 강의한다 그러면 뭐야 명사절이란 게 이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가 강의한 부분이 있잖아요. 4문장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 애한테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그 밑에 이제 메타인지 훈련 10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자, 이걸 다 해가지고 있다 와. 이렇게 하고 다른 학생 또 오라 해서 또 설명해주고 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제가 이걸 해봤는데 옛날에 해봤어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책상을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놓고요. 책상을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그 긴 책상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의자를 놓고 제가 앉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면서 코칭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은 당연히 수업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까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하면은 제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헤드폰만 끼고 딴 생각하는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절대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얘들 칭찬도 해주면서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이렇게 반주를 맞춰가면서 이제 수업하기 때문에 집중도도 높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수업하는 것은 초기 학원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칠판에서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재를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제 강사를 사용한 매트릭스 채우기. 저는 이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월급제 강사가 아니라 비율제 강사를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기본 월급을 주잖아요, 보통은. 근데 뭐 저는 이렇게 강사 이렇게 뭐 그런 운영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옛날에 갔던 학원 그 잘된 학원에 이렇게 원장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렇게 여자 선생님들이 지나가는데 저 선생님이 월급은 1,800만 원, 저 선생님은 1,400만 원, 저 선생님은 뭐 23살 정도 됐던데 여자 선생님인데 한 800만 원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굉장히 많이 주네요. 그랬더니 많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물어봤더니 저 사람들이 저한테 그만큼 벌어준다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마인드가 좋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많이 주지 않고 한 30% 정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30%나 40% 많게는 50%까지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채우기 방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강사를 3분을 뽑아가지고 당신은 뭐 이렇게 중등부 1, 2학년, 당신은 중3 예비고등학생, 당신은 고등부 이렇게 해놓고는 학생이 몇 명 처음에는 안 되겠죠.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대1 이렇게 직강을 통해서 같이 그 인원들을 채워봐라. 매트릭스 채우게 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50% 수익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굉장히 좋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 원장님들은 이 선생님들 월급을 많이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많이 안 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직률도 높고 고용하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자기 사업 파트너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시설을 빌렸으니까 당신이 여기 와서 당신의 사업을 해라.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대1 직강은 굉장히 그 입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학생을 모집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 강의를 선생님이 1대1로 진행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직강이나 프로젝트 플러스 코칭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수업은 당연히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는 수업 진행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기존의 수업을 하는 방식인데 프로젝트를 멈춰가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또 자기 어렸을 때 공부하는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무지하게 집중력이 이렇게 높아지고 또 학생들 사이에 경쟁심을 유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다 이제 개념 강의가 끝났으면 지금부터 가서 메타인지 훈련을 다 해갖고 선생님한테 점검을 받아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서로 막 빨리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건은 이제 비슷한 그룹의 학생이 있어야 되겠죠. 10명에서 15명이 있어야 바로 이런 수업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수업의 단점은 그런 중간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학생들이 그룹화되어 있는 대형 학원에서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사의 명성에 따라서 그 입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나겠죠. 그렇잖아요. 중간중간에 자기만 아는 그런 방식으로 또 첨가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입소문이 굉장히 빠르다. 이제 문제점은 있죠. 그 선생님이 이제 그만둔다든가 그랬을 때 대체할 수 없다든가 또는 나중에 그 자기주도 학습으로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프로젝트로 계속 하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너 혼자 들어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조심성이 따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쓰는 어떤 원장님은 제 강의를 100% 저 못지않게 수업을 할 정도로 100% 이해하고 잘하는데 계속 딜레마 오늘 들어오셨나 모르겠는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프로젝트 그분은 이 프로젝트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직강을 때린 거 직강을 하는 거예요. 그룹을 놓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기주도 학습으로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해주다가 이제 그 강의만 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원장님들이 학부모님들이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발이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돼서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기 세팅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만뒀을 경우에 문제점, 그다음에 그다음 선생님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 선생님이 앤서미 영어의 이론을 다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 교수법이 정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거는 앤서미 영어의 예전 보급 모델입니다. 지금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에 그 사용하시던 분들 기억날 겁니다. 제가 이 앤서미 영어의 그 교수법을 전부 다 이렇게 사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교재에 그 PDF를 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교수법이 정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룹 직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그 천안에서 교수법이 정통했나 안 했나 한 28명의 그때 원장님 오셨나 20명 오셨나 하여튼 그 천안에서 한번 뭐 학원에 모여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교수법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재밌는 것은 거기에 모였던 20에서 30명 가량의 선생님들이 단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더니 그때 여름이었는데 겨울 방학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테스트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봐 했는데 사실은 이제 되지 못했으니까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근데 이 프로젝트 플러스 코칭은 괜찮죠. 왜냐하면 다음 수업 정도만 차시나 또는 차차시 또는 뭐 명사절을 공부한다 그러면 WH2 ING 정도만 먼저 공부해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를 띄워놓고 강의가 나온 다음에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아이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좋다. 근데 그룹 직강은 약간 위험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혼합 수업도 좋겠죠. 상위권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중하위권은 이렇게 직강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모두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하시는 원장님 보면 학원이 잘 되는 학원도 있지만 이게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혼자서 운영을 하는데 답답해하는 원장님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뭐랄까, 그 직강, 1대1로 직강을 해 가면서 한번 수업을 해보세요. 굉장히 입소문이 잘 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 그 많이 써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학생은 이제 상당히 잘 모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그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학원을 하는 선생님들이, 후배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학생을 모집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딱 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 한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그룹을,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미꾸라지를 잡을 때 보면은, 이렇게 한 지역을 계속 이렇게 그물을 해가지고 발로 밟으면 미꾸라지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미꾸라지 잡기라고 이제 후배들한테 농담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미 와 있는 학생한테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수업을 해줘라. 그러니까 계속 한 공부만 팔아 이거죠. 그러면은 그 엄마들이 그만 5명이 있다 그러면 그 5명의 학생 엄마 누군가 한 분은 반드시 거기에 감동을 한다. 그러니까 사심을 다 버리고 수강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오라 해서 아주 성실껏 수업을 해줘라. 그러면 그 한 엄마가 보통 25명 정도 소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엄마가. 그러니까 5명을 수업을 하면 5명 엄마가 다 감동하지 않아요. 4명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동하고 그중에 한 명이 와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해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재밌어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한 원장이 학부모가 보통 25명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명 있는 또는 30명 정도 있는 학원 이런 학원들은 그 30명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한번 수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5명이나 4명 정도의 그런 학부모가 생깁니다. 소위 말해서 키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0명이 넘어서면 100명까지는 순식간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전에 뭐 학원에 가서 학부모 설명회 해주면서 그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몇 명이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8명인가 학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30명까지는 빨리 채우세요. 두 번째 설명회 갔을 때 몇 명이냐 그랬더니 3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후에는 70명이 될 거고 바로 100명이 넘어갈 거다. 그런데 세 번째 설명회를 또 해달라 해서 갔는데 그때 진짜 70명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신기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해줬죠. 애들한테 성의껏 해주면 그 중에 반드시 감동하는 엄마가 있고, 그럼 감동하는 엄마 한 명이 20명에서 25명을 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했는데, 우리 원장님들도 학생 모집이 좀 긴박한 그런 원장님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특별한 수업 사례들을 좀 공유를 해주겠습니다. 한 10개 정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최상위권 초등학 6학년 그룹이 왔었어요. 이거는 초기에 앤섬 영어 1원 만들 때입니다. 최상위권, 전교 1, 2, 3, 4등이 왔어요. 그때는 6학년도 성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앤섬이 영어 1호는 영작 2주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작을 할 수 있으면 해석은 당연히 할 수 있고 문법도 당연히 할 거다. 그리고 모든 시험은 100점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작만 거의 한 6개월 정도 가르쳤는데 영작을 이제 마스터했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영작한 문장을 해석해보라 하니까 못해요. 이 똑똑한 애들이 전교 1등부터 4등까지 4명이 왔었는데 영작은 자유자재로해요. 한국말 쓰면 다 영어로 써요. 자기가 영어로 쓴 문장을 우리말로 옮겨봐 못해요. 신기하죠. 교육은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은 이렇게 특히 어린 학생일수록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업 방식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앤서미 영어의 그런 방식으로 문법을 배우면 반드시 해석에 먼저 적용을 하고 그 해석한 문장을 영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업 방식을 개조한 겁니다. 물론 이 학생들도 나중에 이게 걔들은 영작을 먼저 하고 해석을 나중에 교정하는 이런 작업을 당연히 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는 최상위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 게 최상위권 초등학교 6학년 이런 건 뭐냐 그러면 이 학생은 뭐 어학원이나 이런 데 떠다가 다니면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온 거예요. 무슨 토피아 뭐 이런 거 다니면서 하여튼 다 배우고 왔더라고요. 기본적인 건. 그리고 이 중1 학생은 그렇게 배우진 않았는데 머리가 좋아요. 아주 그 천재성이 있는 이런 학생들이었어요. 이 학생들 2명을 대상으로 제가 3개월 동안 직강을 했는데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칠판에 띄워놓고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답답해서 했는데 어드밴스를 다 끝내줬어요.
학습 효과는 어느 정도냐? 그 예측 복과 해석이라는 책 있죠. 그 중3 이런 걸 주면은요, 그냥 세 번만 읽어보면 다 영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신은 계속 100점이고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6학년에 이제 뭐 글쓰기 이런 거를 이제 배운다고 다른 학원으로 나중에 갔는데 이 중1 학생은 지금 현재 중3이 됐는데요. 2년 동안 그 세종으로 이사 갔는데 원격 학습,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학습을 해주는 거 아니고 관리만 해주는 거죠. 이번에는 뭔 책을 봐라 이렇게 지금 엄마가 가지러 와요. 그럼 엄마한테 주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격 관리를 했는데 얘는 지금 그 예측 독해 기본편은 다 끝나고 이제 수능편을 최근에 줬어요. 그래서 겨울방학까지 다 끝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어떻겠어요? 예측 독해 수능편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수능도 1등급을 맞잖아요. 그리고 뭐 내신은 항상 100점이고 모든 문장을 교과서 문장 이런 것도 세 번만 읽으면 다 영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머리가 좋아서 이제 근데 이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공부를 좀 이렇게 잘하고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어드밴스드로 이렇게 가고 바로 예측 독해로 가서 고등부 수업을 바로 끝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권, 중위 그룹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제 수업 모델이 되겠죠. 저희 학원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애들이겠죠. 얘들은 이제 6개월 동안 수업과 과제로 진행을 합니다. 중위부터는 상위권은 전부 다 어드밴스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밴스드를 먼저 끝내고 여기는 이제 문장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품사 이론, 뭐 최상급, 뭐 가정법, 수동태 이런 것들은 이제 베이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드밴스드를 먼저 끝내고 베이직 품사 규칙이 있잖아요. 자, 요거를 역으로 시켰습니다. 근데 얘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베이직 품사 규칙을 해버리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관사, 내일은 무슨 뭐 명사의 복수형, 그 다음날은 뭐 형용사를 부사로 바꾸는 방법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어드밴스드는 다이내믹 하잖아요. 문장 이론이니까. 요걸 먼저 가르치고 그 베이직 품사 규칙을 이렇게 줬는데 얘들이 이걸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게 쉬우니까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걸 끝냈습니다. 전부 다 자기주도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부터 지금 3학년이 됐는데 내신은 거의 항상 100점 아니면 한 개 정도 틀리는 수준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3인데 예측 독해 기본편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물론 예측 복화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까지 지금 중3이니까요. 겨울방학까지 이거를 마무리하면은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을 무조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수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사례로서는 최상위권 중학생이 들어왔는데요.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올 초에 들어왔어요. 얘는 자기주도 학습과 과제로 2개월 만에 어드밴스드를 끝냈어요. 그리고 1개월 동안 어드밴스드를 2번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1개월 동안 수업과 과제로 예측 독해 기본편이죠. 3권을 끝내고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1차 모의고사에서 얘는 참고로 한 번도 모의고사를 어디서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1차에서 90점 나왔는데 바로 한 5분 후에 다시 2차를 봤는데 다른 시험 문제를 봤는데 100점 맞고 시간은 20분이 남더라고요. 한 30분 정도에 다 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느냐 그러면 겨울방학까지 이제 그 예측 독해 수능편을 할 예정이고요. 예측 복화를 고3편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친구가 하나 왔는데요. 얘도 역시 그 최상위권인데 얘는 이제 그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 앞에 이 학생의 소개로 온 애인데 이 학생은 그 빨리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으로 3개월 동안에 과제도 주면서 어드밴스드하고 예측 독해를 동시에 시켰습니다. 여름방학 때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거쳐서 이제 8월, 9월, 10월 이렇게 어드밴스드하고 예측 독해를 동시에 시켰는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측 독해하고 어드밴스드를 복습하면서 물론 예측 복화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3개를 복습하고 있는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2월 달까지 가면은 거의 완벽하게 이제 실력을 갖춰서 고등학교를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이렇게 한 3개월 정도의 예측 독해하고 어드밴스드를 동시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동시에 시켜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의 초등학생인데 처음에는 초등학생은 최상위권인지 모르죠. 근데 좀 가르쳐 보면 금방 알잖아요.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 얘는 지금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 베이직하고 어드밴스드는 모두 다 끝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예요. 베이직 9권, 어드밴스드 4권을 다 끝내고요. 지금은 그 예측 복화와 해석을 하고 어드밴스드를 복습하고 있는데 이 학부모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최근에 수강료 내려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얘보다 영어 잘하는 애는 없습니다. 중1 중에서. 그렇잖아요. 어드밴스드를 전부 다 끝내고 문장을 세 번만 읽으면 다 영작을 하는데 얘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중학교 1학년 중에서는 제일 잘합니다.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거를 모델로 원장님들이 수업을 이렇게 설계하시면 좋겠네요. 이번엔 공부 못한 학생, 중학교 중하위권 중3 학생 2명 있는데요. 얘들은 그 6개월 동안 자기주도 학습을 했는데 어드밴스드가 끝났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어드밴스드만 계속 시켰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재를 시키면 이게 2개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어드밴스드만 시켰는데 모방 영작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할 때 교과서, 중3 교과서 전부 다 모방 영작 할 줄 알아요. 코드 분석도 거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틀려와요. 틀린 이유가 뭐냐? 단어하고 해석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을 이렇게 놓고 코드 분석 이런 건 잘하는데 이렇게 예부 지문이 나온다든가 약간 바꾼다든가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 복화하고 이렇게 예측 복화 해석이라는 책을 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어드밴스드만 했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해가지고 지금은 바로 이 부분을 계속 훈련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 독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측 독해 지문들이 해석이 필요하고 단어가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측 복화로 계속 해석 훈련을 단어하고 해석 훈련을 하고 나중에 앞으로 한두 달 후에 예측 독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드밴스드를 나가되 예측 복화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의 그 중일 학생들이 2명 있는데요. 얘들은 역시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겁니다. 1대1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베이직 기본 문장 학습에는 별 문제가 없이 엄청 재밌다고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장 이론 있잖아요. 코드 이론으로 들어가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해도 이해를 못 해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중위권이에요. 잘하는 애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자기 주도 학습에서 우리 선생님한테 직강으로 수업 방식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직접 설명해줘라. 그랬더니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상위권 애들은 자기 주도 학습이든 뭐 직강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직강하는 그 시간이 상위권 학생들은 짧게 들겠죠. 그리고 좀 못한 애들은 좀 더 들겠죠. 그런데 이 중위권 학생 애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은 중1에서는 베이직 문장 이론을 잘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는 방식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런 애도 있었어요. 기초가 전혀 없어요. 영어를 배운 적이 거의 없대요. 알파벳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머리가 좋은지 몰랐는데 이런 애가 왔는데 자기주도 학습을 일단 시켰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시켰더니 와 발음 해석 영작 말하기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집에서 자기 엄마한테 영어로 말하자고 자꾸 그러고 자기 엄마도 이제 여기서 계속 그걸 보내주잖아요. 그 우리가 그 링크를 보내주잖아요. 발음 이런 거. 그러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제가 이 집 언니 얘 언니도 다니는데 그 언니는 아까 그 공부 잘 못하는 그 중3의 모델이에요. 근데 얘는 그 보니까 머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머리가 엄청 좋은데 배운 적은 없는 거죠. 이런 정도 애들은 지금 현재 1년 경과했는데 베이직 문장 이론은 완벽하게 학습하고 제가 수업하지 않는데요. 우리 강사가 하는데 중간중간 이제 불러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 쉐도잉 할 때 다른 방에서 하기 때문에 가서 점검을 해보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실력이 이렇게 향상이 되는 게 두뇌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도 있어요. 최하위권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들도 이제 우리는 자기 주도 학습을 시켰는데 얘들은 영작 수업을 제외하고 영작은 무리가 있으니까요. 문법과 해석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이렇게 좀 못하는 애들은요. 영작까지 하면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과 해석을 이렇게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문법과 해석만 배우잖아요. 이것만 잘해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론으로 하면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쉽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복습할 때 이제 영작을 첨가해 주면 되겠죠. 근데 얘들은 또 숙제도 안 해요. 그래서 숙제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이 60점이나 70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강사가 수업을 하는데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는 학습 의욕이 엄청 좋고 한 해는 또 학습 의욕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은 지능이 낮아요. 그러니까 금방 알려주면 그때는 알아요. 다음날 그 어제 배웠던 걸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애들을 탓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영어를 뭐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 영어로 뭐 나중에 영어를 이용해서 무슨 뭐 취직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영어 쪽에서만 본다 하면은 이렇게 좀 이해력이나 기억력이 없고 지능이 낮으면 수업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렇다고 그 학생이 뭐 나쁜 애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수업 측면에서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그 앤서미 그 예측 독해 초기 버전이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 네, 지금 만든 것은 아주 이제 세련되게 만들어 놨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직강 형태로 제가 수업을 했겠죠. 그래서 초기 버전에서 성적이 뭐 상중하에 고루 걸쳐져 있던 고1, 2 그룹 100명 정도를 제가 직강을 했었는데 20명, 25명씩 네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지금 수업 모델이 아니에요. 지금 수업 모델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성적을 전부 다 노트에다 기록을 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전부 다 25점 정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뭐 앤썸이 강구할 때 25점이 올라간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저는 한 해에 100명에서 120명 정도로 혼자 수업을 했는데 전부 다 모의고사 성적이 다 이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맹 학원들에서도 모의고사 성적을 저한테 보고를 중간중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 비슷한 성적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독해로 고등부 이렇게 모의고사 대비, 수능 대비를 해주면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성적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확신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분석해 보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학습 효과가 있다. 이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상위권은 다른 수업 방식도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 방식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아까 그 뭐 2개월 만에 끝났다는 그 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코드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코드로 독해를 하고 영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전에 다녔던 학원에서 수업 방식과 비교하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제가 예상한 것과 똑같아요. 한 3배 정도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할 때 그 문법 용어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영작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래서 또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는 그 다른 학원 원장님들, 가명 원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가 선생님 앞이라고 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배운 이론 중에서 최고 좋다. 그리고 공부가 너무 쉽고 이렇게 머리가 한가하고 좋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에는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중하위권은 실력이 좀 향상이 될 때까지는 상위권 정도 또는 이런 이론에 좀 이렇게 적응이 될 때까지는 1대1로 직강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문제점 있잖아요. 해석을 못하는 애들은 이 영어의 그 코드를 이해를 못하기보다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해석, 그 영어 코드, ABCD 코드를 다 분석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말의 토시 연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마지막 강의 버전에서는 전부 다 어드밴스드하고 베이직, 그 다음에 교재에다 전부 다 토시 연결을 집중적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토시 연결이 없어도 명사절이니까 네가 그 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한 애들은 너는 그 상을 받았다, 놀라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토시를 전부 다 첨가를 한 이유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하위권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니까 중하위권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 토시 연결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강조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1대1 직강이나 구두 코칭이 많을 경우에는 입소문이 당연히 훨씬 빠르게 납니다. 그래서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좀 학생 모집을 입소문을 통해서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원장님들은 좀 힘들더라도 직강이나 구두 코칭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직강이 제일 좋아요. 학생은 1대1로 책을 펴놓고 자, 이 문장을 여기다 넣어봐. A 자리에다 넣어봐. 그럼 아이가 이제 우리말 문장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연결된 문장을 가로로 묶어봐. 이게 주어지. 그러니까 이걸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에서. 영어로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 봐야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직강이라 해서 60분 떠들라는 게 아니에요. 개념 강의 부분만 직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얘가 그 선생님 잘 따르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입소문이 굉장히 이렇게 잘 나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력과 기억력,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IQ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 관리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 애들을 교재를 공부시킬 때요. 그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베이직에서는 포인트라고 적혀진 부분이 있고요. 1, 2, 3, 4, 5번에는 6, 7, 8, 9나 어드밴스드는 호환 규칙이라고 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필수 암기 사항 아시겠죠? 요거를 공부를 개념 강의를 끝나면 여기를 외우라 해야 됩니다. 외운 다음에 개념 체크를 하고 구두 질문을 해야 되겠죠. 개념 체크는 이제 원어에서 해도 되고요. 선생님들이 인쇄해서 구두로 물어봐도 된다고 그랬죠. 요걸 외우지 않는 상태에서 개념 강의하고 4개 정도 문장을 자기가 연결해 본 다음에 왔어요. 그럼 선생님이 야 명사 자리 뭐야 그러면 명사 자리에 들어간 문장 그 명사 자리 네 곳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누가 그 다 제대로 대답하겠어요. 그럼 그 이걸 외우지 않고 개념 체크를 하고 어떻겠어요? 개념 체크가 한 7개 정도 질문을 하는데 많이 틀리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필수 암기 사항으로 이 부분을 외우러 가세요. 명사절의 판단 기준은 주어, 보호,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절이다. 연결장치는 이럴 때 쓴다. 이걸 외운 다음에 개념 체크를 3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다시 구두로 정리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문장 연결 개념각이나 메타인지 훈련에서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빨갛게 지금 네모 박스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부분에서는 당연히 역시 네모 박스 부분이 있죠.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 많이 드렸죠. 이 부분을 이렇게 주어니까 A 코드다. 진주어니까 A 코드다. 해석은 토시를 뭐뭐 이겼다는 것은 이렇게 붙이고 있는지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 훈련 같은 경우에 뭐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에 하나 보면은 한 10문장 정도 되거든요, 이게 예문이. 근데 10문장 이거 분석하는 선생님이 점검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쭉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면 잘했어. 그러고 다시 가서 이제 그 영작 강의 들어. 또는 쓰기 시작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영작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드 판단. 우리말 문장에서 이게 왜 A 코드인지 주어니까 A 코드다. 연결 장치는 그럼 뭘로 연결할 건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영작했습니다. 이 빨간 박스 부분을 점검해 주면 되겠습니다. 개념 강의도 마찬가지고 메타인지 훈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걸 점검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스스로 채점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볼펜으로 자기가 이제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주어인데 보어라고 썼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X표하고 주어라고 쓰겠죠. 그럼 그런 부분을 보고서 이게 우리말이 이겼다는 것은 은이 웃는 이가 붙었는데 어떻게 보호가 되겠냐 그러면 제가 착각했어요. 뭐 이렇게 하겠죠. 이런 것들을 자기 학생이 수정해 오는 걸 보고 선생님이 구두 코치를 해줘도 좋겠죠.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교재의 교재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원어를 이용해서 이제 속도를 높이는 훈련을 하잖아요. 문제를 전부 만들어 놨잖아요. 그 원어원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거 원어원 문제를 전부 다 제작하는데 약 2년 걸렸습니다. 2년. 그래서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고 이 정도 훈련을 필요하고 그 다음에 100점은 3번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어원 리포트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0점으로 언제 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 이 부분을 첫 번째 화면 이 박스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장 학습이다 그러면 여기에 문장 학습 맞았나 틀렸나 이런 게 체크가 되잖아요. 정답률 이런 거를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설 보기를 누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틀린 부분 이렇게 빨갛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10명 정도가 공부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켜놓고 계속해서 리포트 이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12번을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는 어떤 학생이 틀렸다고 12번 눌러보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학생이 만약에 2번을 다 정답은 2번인데 학생은 3번을 썼다 그러면 왜 여기서 3번을 썼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나면 오락에서 자, 너 아까 보니까 여기 투부정사를 썼던데 요거는 이래서 투부정사 쓰면 안 되잖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제 애들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사가 수업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도 이제 전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걔들도 쭉 보면서 자꾸 틀리는 부분이 뭔가 이걸 봐가지고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코치도 해주고 그래서 해설 보기를 통해서 코칭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학습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화에 보면은 학생별로 가지 리포트가 이렇게
카카오톡 링크가 이렇게 링크가 나오잖아요. 이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그 엄마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통보를 하지 이렇게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원장님들 그 학부모들한테 제가 이런 거 통보 안 하면 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저는 바쁜 사람이니까 통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해봤어요. 왜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그 쉐도잉 하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원아웃 마켓에 보면 무료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원아웃 마켓이 무엇인지 아시죠? 거기 보면은 단어하고 쉐도잉, 그 다음에 유명 독해 교재 주로 능률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올린 건 아니고 원아웃에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무료니까요. 이렇게 좀 수업 프로그램을 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 복화와 해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중3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이런 독해는 뭘로 해요? 단어 테스트는 뭘로 해요?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아웃에 가면요. 정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충대충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런 올리는데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올리는 사람하고도 늘 통화하고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운받아서 뭐 능률 교재가 주로 있으니까요. 능률을 보든 뭐 다른 책을 보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독해라든가 중학교 1학년 독해, 단어, 쉐도잉 이런 것들은 이걸 활용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들의 원아웃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코스 셋이 있고 코스가 있잖아요. 이 코스를 누르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여기 레벨 1, 레벨 2 유튜브 영상들이 이렇게 레벨 3, 레벨 5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해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레벨 5 있죠. 레벨 5를 누르면 테드 영상이나 대통령 연설문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3 애들 발음 교정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요. 한번 이렇게 다 실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수업을 그 프로젝터로 화면에 띄워놓고 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무한 반복 기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쉐도잉 하기에는 원아웃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